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카나다를 떠나다 편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LA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 밴쿠버를 떠날 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동창생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동창생. 그래서 그 친구와 이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미리 와 있었고, 그다음에 동창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뭐 얘는 완전히 청천벽력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친구는 밴쿠버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저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거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학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자주 갔었죠. 자주 갔었는데 2층 단독 건물인데 길거리에 이렇게 약간 언덕배기에 코너 도는데 2층 단독 건물이었는데 그게 학원인지 무슨 유치원인지 모르게 어쨌든 뭐 꼬맹이들이 있었어요. 뭐 중학생들도 있었고 중3 뭐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뭐 이런 애들 한 열댓 명 있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학원 시간은 수업 시간은 1시간이면 나머지 자습 시간이야. 그 자습 시간은 부모님들이 뭐 장사하고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집에까지 다 라이드 해주고. 그럼 이제 그 학원으로 또 전화가 와. 학부형들한테. 그래서 아우 선생님 죄송한데 오실 때 뭐 거기 한국 코리안 마트에서 뭐 라면 2박스만 부탁드립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얘가 심부름을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투덜거리고 나한테도 아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뭐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 다음 주 뭐 한 일주일 남았다고 치면은 다음 주 며칠 날 나는 가겠다 그랬더니 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저기 했는데 마침 그 와이프가 정말 미인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둘이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주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해시키고 그래도 여기 와서 둘밖에 없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더 싸움을 많이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별의 시간이 이제 오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슬펐죠. 슬프면서 이제 하고 이제 가기 전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컴퓨터, 그다음에 뭐 책상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라고. 네가 가지고 가서 학원도 하고 그러니까 쓰고 저기 해라. 근데 침대까지도 이제 어, 제가 줬죠. 근데 뭐 미국이나 이쪽에서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구 중에서 침대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매트리스하고. 근데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비쌌어. 침대가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주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하여튼 상당히 비쌌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주고 이제 걔가 가지고 와서 싣고 가고 뭐 그래서 이제 점점 나는 짐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고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스탭들 보내고 나서 많은 시간을 이 친구하고 몇 개월을 같이 지내긴 했었어요. 같이 뭐 놀러 다니고 그 뭐 로켓산맥인가 그쪽도 구경도 가고 뭐 곰 나오는 데도 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생략하고 그러고 이제 걔랑 이제 떠나는 날 많이 펑펑 울었죠. 뭐 나도 좀 속이 상해서 울고 걔도 뭐 많이 울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직도 거기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여러분들이 그 유학 문제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우리 세대에서 뭐 자식을 유학 보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또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위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민 간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그 거기서 이제 차를 10인승짜리를 차를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 사람한테 삽니다. 그 렌트카 하는 데인데 가서 이제 사장한테 얘기를 했죠. 사실 뭐 차를 사고 싶다 그랬더니 그 양반 거를 팔았어요. 저한테. 근데 거기 한국 분들이 꽤 계셨어.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나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았던 어르신들이었어. 근데 이제 아유 선생님은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아유 일 있나 놀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은 근데 뭐 저는 뭐 나는 농장하고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끝말은 그거야. 돈벌이가 안 된다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 잡이 없는 거야, 잡이. 그럼 무슨 거기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이민 가는 거를 봤어요. 그 역이민이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텅텅 알거지가 돼서 그래서 나는 그때 참 느꼈어요. 이게 이민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기러기 부부라는 거,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LA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가정 그 부부 관계가 파괴돼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있죠. 부부가 그 관계가 파괴돼요. 뭐 영어로 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뭐 안 보면 잊혀지는 거고, 또 여자분들이 또 거기서 많이 변해요. 변하고 계속 거기서 지 남편이 보내준 돈 갖고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뭔가 자꾸 일을 찾으려고 들다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저기 LA 편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랑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 제가 있으면서 그 친구도 많이 만류를 하고 있어봐라, 여기서 뭐 밥벌이가 있을 거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 교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대부분 밥벌이가 어렵다. 근데 뭐 미용 기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사시더라고. 보니까 뭐 여기서 단순하게 뭐 옷수선을 한다, 교민들을 상대로 그런 거, 자기 기술 있는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정비건 괜찮다던데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군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카나다에서 LA로 넘어갈 때 거기서 튜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메케닉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제 뭐 있잖아요. 뭐 팬벨트도 봐주고 뭐 다 보고, 이제 엔진오일도 물론 당연히 갈고 점화 프로그도 갈아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조그만 그 정비소예요. 근데 그렇게 일거리가 많이 없더라고. 근데 물어봤어. 그 뭐 이틀 동안 가서 이제 계속 점검하고 이제 뭐 미국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한테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분도 일이 없으니까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거를 정비해서 페인트도 그 양반이 직접 칠해서 또 재파는 거야.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왜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가지고 뭐 갈고 이것저것 갈고 뭐 그렇게 해서 교민들한테 또 팔고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결론은 내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날, 당일날 제가 편지를 썼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진짜 너도 돈 벌려면 좀 투자를 해라. 집 수리를 좀 해놔라. 그러고 이제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방 한 두세 개 정도 됐죠. 그러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돈이에요. 캐시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 2만 몇천 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브랜치 우리은행인가 거기다가 나머지 몇천 불을 넣고 10,000불씩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10,000불 가지고 가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9,500불, 그 친구가 뭐 여자친구가 9,8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몸에 지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 어차피 10,000불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니까, 9,900불이라도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그 썰이라는 데로 지나서 국경선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황량한 벌판이에요. 벌판인데 약간 철조망이 쳐져 있었던 느낌이 들고, 문이 있었어요, 게이트가. 그리고 거기서 한 50m인가 100m에 성조기가 걸려 있더라고. 그리고 그쪽으로 쭉 가니까 도로인데 그냥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도로인데 그 보안관들처럼 쉐리프들 있잖아요. 그 저기 중절 모자 같은 거 쓰는데 뒤에 이렇게 라인 들어가 있는 거. 저기 그 황토색으로 옷 입은 거. 거기서 그 바리케이트가 나무 바리케이트인데 그거를 쓱 열더니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무실 2층 한 목조 건물 같은 건데 그쪽 주차장에다 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댔어, 차를 댔더니 문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2층 가서 도장을 받으래. 자기는 차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차에 뭐가 들어있나. 근데 뭐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 차 밑에다 대는 거, 그런 거 쭉 대면서 하고 있는데 올라가라고 그래서 둘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 받고 내려왔더니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그때 그
이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 용기에다가 그때 무슨 그 멜론 같은 거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거를 채를 썰었어. 그래서 가면서 먹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운전을 오래 해야 되니까. 과일 싸갖고 가는 응, 거예요? 과일을 싸갖고 간 거지. 그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반입금지라는 거야. 버리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먹든 둘 중에 하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벤치에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사히 통과. 그래서 하는데 막 오만 생각이 많이 들지. 근데 왜냐면 LA 또 중학교 동창회도 살고 있고 때 간다고 다 연락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숨기고 가는데 그냥 황량한 허벌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게 몇 번 국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본 도로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시내를 살짝 벗어나니까 그냥 허벌판이야.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뭐 저기 고속도로 옆에 물바지들 있잖아요. 그렇게 턱도 있고 예, 예. 없어 그게 아예 없고 그냥 도로의 평지에 수평으로 그냥 도로 옆에는 바로 잔디밭이야. 그리고 중간에 중앙선도 한 2m, 3m 정도 이렇게 약간 파져 있고 잔디. 건너편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되고 중간에는 잔디에다 약간 도랑 파져 있고 옆에는 다 잔디. 쫙 가는 거야. 그럼 뭐 가다가 목장도 이렇게 보이고 말목장 같은 거 있어요. 소목장도 보이고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가다 보니까 몇 시간을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시애틀이라고 이제 간판이 나오더라고. 시애틀.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갈까 생각하다가 더 가자. 그래서 갔어. 그래서 운전을 막 하고 이제 허벌판을 막 가다 보니까 그 출구에 보면 무슨 세븐 모텔 뭐 이런 입간판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 맥도날드 아니면 버거킹 뭐 이런 거. 이제 거기서 먹고 갈까 그냥 갈까 그러다 또 뭐 시간 가고 또 그럼 한 2시간 가다가 또 뭐 또 있고 가스 스테이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통을 가지고 왔어요. 통을. 내가 미리 준비를 했어. 그래서 거기다 가스를 저기 휘발유를 넣고 가다가 혹시 떨어지면 거기다 이제 보충 채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 시애틀하고 세크라멘토 그 중간 어디쯤이었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더 이상 야간 운전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돈을 어디다 숨겼냐면요. 양말을 내가 2개를 신었어. 양말을 2개를 신고 양말 사이에다가 이제 종아리하고 양말 사이에다가 첫 번째 양말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야. 그 친구도 이제 거기다 놓고. 그래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가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 주유소도 있었고 뭐 타이어 교환하는 데부터 뭐 정비소까지 다 있더라고. 그리고 그 모텔이 쫙 있는데 뭐 굉장히 컸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우리나라 무슨 콘도처럼 2층인데 아주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는 식당도 몇 개씩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식당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100불짜리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한 대 사는데 100불 정도 준다 그러면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어쨌든 그 정도 큰 돈인데 그거를 둘이서 해가지고 거의 2만 불을 캐시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뭐 만약에 누가 알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상한 무슨 약쟁이들이나 하는 그런 그 자금이나 이런 거로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말에다 계속 넣고 찔뚝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썼어요. 여태까지 나는 돈을 거의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빈 방을 적어도 누가 여기를 들어와서 털 거다라는 가정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권도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못 가져갈 수 있게 아니면 내가 착용을 하든가 가지고 가든가. 그 돈을 제가 놓고 가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말 벗으면 이제 구석에다 던져 놓잖아요. 거기 양말 내가 벗은 양말에 안에다가 넣고 반대편 양말을 같이 껴가지고 저 구석에다 휙 던졌어. 그러니까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도 그 양말까지는 안 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 휙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나보다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잔돈품만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는데 그나마 2만 불이 우리한테는 생명인데 불안한 거야. 잠도 안 오고 그러고 뭐 총 갖고 있는 나라니까 뭐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국도 같은데 그런 데는 뜨내기들이잖아요. 전부 뭐 멕시칸 애들 뭐 이런 애들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잠을 설치고 거의 그 막 내일 촬영이란다. 내일 운전을 또 뭐 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더 잠이 안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떤 네, 건지.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잠이 안 들다가 막 안 오다가 막 한 새벽 3시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척거리고 잤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운전을 합니다. 근데 또 뭐 마찬가지로 황량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나중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오는 차들도 없어. 거의 뭐 한 5분에 한 대씩 오면 뭐 많이 오는 거고. 왕 지나가고 또 왕 지나가고. 그리고 또 허벌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여러분들 그 국도로 가본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산이 없어요. 산이 다 평지야. 거의 평지. 그 세카라멘토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그 가는 쪽이 하여튼 뭐그 샌프란시스코 다 가서는 있지만은 그 LA도 마찬가지고 거의 평지야. 그 가다 보니까 이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운전을 못 하거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높은지 아니면 약간 내려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물어봤어. 야, 지금 도로가 올라가니? 그러니까 아니, 평지인데. 또 가다 물어봐.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아니, 평지. 이게 시각적으로 착각이 오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 그런 거를 느꼈거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운전을 해서 세카라멘토를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자고 LA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산이 조그만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LA가 다 된 거야. LA가 다 돼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왔구나. 보니까 이제 뭐 몇 킬로 남았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90 몇 킬로 남았다 뭐 이렇게 표시가 나니까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LA 시내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가게 된 데가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있어요. 인앤아웃 햄버거. 유명하죠. 뭐 유명하죠, 그죠? 거기 가신 분들은 아는데 햄버거는 이만해. 그리고 거기 유명한 게 뭐냐면 감자 그거 뭐죠? 포테이토. 근데 그거를 거기서 즉석에서 걔네들이 찍어요. 막 감자 막 이만한 거를 그냥 누르면 그냥 바로 기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감자나 굵기가 이만하지. 그걸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그런 포테이토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비둘기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거기서 햄버거 얻어먹고 사는 비둘기들인데 깃털이 얼마나 새까만지 모르겠어. 그 기름, 그거 먹은 기름이 그거 아마 그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다 새까매 보면. 그 비둘기들이 거기서 그것들만 먹고 자라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인데 이 인앤아웃 햄버거는 내가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거 굉장히 약간 슬픈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중학교 동창을 만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운전을 해서 세카라멘토를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자고 LA로 들어갑니다. LA 시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내 중학교 동창을 만납니다.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앞으로 얘기할 제가 스토리의 상당 부분 거의 뭐 7, 80%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제가 할 수가 없고 또 워낙 유명했던 친구라 LA에서는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중학교 동창으로 얘기를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 살았냐면 여러분들 저기 뭐 LA 가보셨지만 윌셔라고 아주 메인 스트릿이 있어요. 윌셔에서 산타모니카로 조금만 그쪽을 내려가다 보면 한국일보가 있었어요. 거기 한국일보 건너편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주택이었는데 가정집이었는데 1, 2층이었고 1층은 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1층은 거실이 있었고 식당이 있었고 그 식사할 수 있는 부엌이 있었고 2층에 방이 2개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 방을 나한테 내준 거야. 그리고 자기 부부하고 애하고 같이 자고 이제 우리 둘이서 방을 하나 내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게. 상당히 고마웠지.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랑 하여튼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친구랑 동거가 시작됐는데 산타모니카 여러분들 가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 거기서 한 30분 내려가면 이제 해변가 산타모니카가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거의 뭐 한 번씩은 꼭 갔었어요. 가면 이제 토요일 주말에는 거기 이제 그 워킹 스트릿이라고 이제 그 차 못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에 뭐 예술가들이 별 예술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커서 뭐 노래 부르는 애들 그 멕시칸 애들 뭐 하는 애들 집시 애들 뭐 8명 9명이서 뭐 어떤 애들은 뭐 의자같이 사각형 그거 뭐라고 하지 악기 그거 뭐 두들기고 뭐 노래하고 뭐 춤추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틴 춤추는 애들 탱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류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마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드럼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꽌따르미야 라리야 꽌따르메야 라리아 메라 뭐 그런 노래 부르는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다음에 15살 그 정도 된 애가 기타 솔로로 치는 애가 있었어요. 아 정말 기타 잘 치는데 뭐 캘리포니아 드리밍 뭐 이런 거 뭐 그런 노래 뭐 또 노래 부르고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관객들이 보다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뭐 1불짜리도 주고 뭐 주기 싫은 사람 안 주고 뭐 그래서 돈들 벌고 그 거리가 굉장히 평온하고 주말마다 거기가 휴식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타모니카에서 내려오면 베니스 비치가 있죠. 그 베니스 비치도 근데 산타모니카도 굉장히 괜찮죠. 그쪽 가면 이제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해안가까지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가에는 이제 통나무 이제 나무로 쫙 돼 있고 거기 뭐 햄버거 파는 데도 있고 뭐 놀이기구 간단하게 타는 것도 있고 거기 가면 그 페어라고 거기 가면은 이제 바다 바로 밑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참 들어온 거지. 거의 한 100m 정도 100m 150m 들어온 데인데 보면 이 멕시칸 사람들이 밤새도록 낚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낚시 아무 데서나 못해요. 펄밋 받아야 돼요. 그 피싱 펄밋을 받아야 돼. 그게 나름대로 뭐 비싼 거로 지금 기억이 드는데 그거를 받으면 그 티켓을 사야지 그거를 낚시를 할 수 있는데 그 페어에서는 그 펄밋 없어도 돼요. 그 허가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가 안 나. 그냥 어깨빵 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던지는 거예요. 고등어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이렇게 마른 모로 착착착착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거기 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낚시를 하느냐? 뭐 다른 고기도 잡히지만 그 랍스타 있잖아요. 랍스타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팔라고 돈벌이가 되니까 잡아. 그래서 오면 지들끼리 다 패거리들이야. 그러면 그 경비 순찰하는 사람들 지나가면은 끌어올리고 옆에 있으면은 안 올리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끌어올려. 그리고 올리면 한 놈부터 옆에다가 신문지 갖고 있다가 신문지로 잽싸게 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때 나도 샀어요 그거를. 샀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랬어. 얼마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에 하겠다. 그래서 반으로 후려쳤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나도 그냥 돌아섰더니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가져가다가 걸리니까 내 차 트렁크까지 갖다 주면 내가 트렁크에서 싸겠다 그랬더니 그놈이 나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시설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아주 무지하게 몰려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뭐 낮에 같은 데 보면은 뭐 기타 치면서 롤러 스케이트 타면서 기타 치는 사람 있어요. 뭐 해가지고 앰프 조그만 거 달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모자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길거리 농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팀들도 있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보디빌딩 하는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참 젊은 애들 많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었던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 뭐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고 또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코닥 빌딩 있잖아요. 그 코닥 빌딩 그 1층 그 도로가 그 스타들 그 핑거프린트 한 거잖아요. 손바닥 거기에는 뭐 존 웨인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 옛날에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부터 시작해서 뭐 제키 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그 프린트돼 있는 데도 있었고. 근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 코닥 빌딩 가서 거기서 괜히 뭐 할 일도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또 거기서 또 뭐 그 가면 쓰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뭐 사진 같이 찍으면 돈 달라고 그래서 10불씩 뜯기고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선셋거리라고 해서 이제 선셋 거기는 뭐 유명하죠. 그 레스토랑도 많고 햄버거 집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기억이 저는 딱 하나 나는 게 뭐냐면 그 하레이 오토바이 족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다다다다다 끌고 와서 뭐 10몇 명이 5명이 뭐 이렇게 무리져가지고 그 노천 카페 같은 데서 그 오토바이 세워놓고 커피 마시고
뭐 문신 막 잔뜩 있고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도 문신 많이 하지만 그때는 뭐 굉장히 뭐 건달들이나 하는 그런 거니까 완전 다들 보면 뭐 진짜 뭐 마피아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무서웠던 기억이 좀 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그 내 중학교 동창회하고 참 재밌게 놀았던 게 그 라스베가스를 자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LA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4시간 갔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가다가 뭐 데스밸리도 잠깐 들리고 근데 그랬는데 그 그냥 간 게 아니고 공짜 이제 뭐 돈 내고 간 게 아니에요. 공짜로 갔는데 그 여행사 하는 애들 가이드 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 호텔에서 그 무료 숙박 그 티켓 나오면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줬어요. 같이 가자고. 그런 거 관광버스에 이제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짜로 자는 그 방을 뭐 콤프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라스베가스를 처음 가봤잖아.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림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 라스베가스 막 그 하늘에 막 LED 그 전구 쫙 깔리고 뭐 그림들 막 저거하고 막 그런 거를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면 어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호텔 가면 다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숙박권 공짜로 주면서 손님을 유치하게 하는 건데 거기 갔더니 뭐 그냥 바깥에 호텔마다 다 바깥에서 쇼를 하는 거야. 어디서는 뭐 물쇼도 하고 뭐 하는 거 하고 막 불꽃놀이도 하고 막 오만 군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진짜 그 충격을 받고 진짜 야 진짜 별천지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호텔 카지노에서 다른 호텔 카지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바깥을 못 보게 뭐 창문도 당연히 없고 시계도 없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쭉 가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고 저녁에 또 나와서 그 쇼도 보고 물론 뭐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은 안 했고 왜냐면 돈 게임하면 다 잃으니까 할 줄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근데 그 라스베가스 하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들은 썰이에요. 그 중학교 동창한테 들은 썰인데 거기 교민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얘가 가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데리고 관광버스 타고 간 거야 라스베가스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이불인가 얼마를 꺼내서 이거 있잖아요 슬로트 머신.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거 하시려면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보세요. 제가 동전 2개 넣었어요. 그러면 이불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초이스해서 딱 누릅니다. 그다음에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땡겼는데 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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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빰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들은 얘기죠? 들은 얘기. 아니 근데 그게 맞을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그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때 뭐 굉장히 큰 돈을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린 게 걔가 가이드 그만두고 차린 게 대박 여행사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LA에 대박 여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놈이 내 중학교 동창이 나한테 불화를 안 쳤으면 그건 맞는 얘기. 그래서 어쨌든 대박 여행사가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친구랑 같이 갔다고. 없었겠니? 아, 말씀이 없으시길래 연애 있었, 전문인데 있었지. 연애 전문 채널인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길래 있었지, 당연히. 좀 아, 얘기해주세요. 여자친구랑 갔는데 없었겠어. 있었겠지. 여자친구랑은 이제 그냥 평상 생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 중학교 동창이랑 둘이 나가서 많이 놀았지, 사실은. 이 LA 얘기를 잠깐 그 여자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여자들의 그 유부녀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LA가. 이제 뭐 호주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러기 부부가 진짜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진짜로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떨어져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점점 정이 없어지고 남자는 그냥 벌어서 갖다 주고 여자들은 애들 키우고 뒷수발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그거고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LA 가면은 그때는 그랬어요. 뭐 지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여자들 만나면 전부 유부녀들이야. 전부 기러기, 갈매기 하여튼 전부 그쪽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그 중학교 동창 그 친구가 거기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는 친구들이 다 동생들이 다 거기 그쪽 애들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술집하고 그랬을 때 왔던 손님들 술집이 이제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만나면 대부분 그래. 다들 이제 유부녀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유부녀들인데 거의 남편들이 보세요. 한 1년에 한 번, 정말 오면 1년에 한 번. 그러면 잠자리가 불편하대. 어색하다는 거야. 1년에 처음 만났는데, 1년 만에 만났는데, 여보, 그러고 뭐 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서먹서먹하지. 잠자리는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겨우 휴가 받아서 와가지고 4박 5일, 5박 6일 왔다가 그냥 애들하고 놀고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지. 같은 잠자리에 들어서 침대에서 같이 자더라도 거의 잠자리가 없다라는 게 그 사람들 얘기야. 어색하다라는 거, 서먹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입맞춤 이런 거는 뭐 더 상상을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혼자 그 친구들도 이제 뭐 애들 다 크고 뭐 고등학교 학생이고 뭐 대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저녁에 이제 나 뭐 동창 모임 있으니까 나가 또 올게 그러고 이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우리 만나면 같이 이제 술 한잔 하게 되는 거지. 술 먹고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남자 냄새 맡은 지 1년도 넘었다는 거를 서슴없이 얘기해. 그럼 뭐 대놓고 얘기해요.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 동창회랑 나랑 죽이 엄청나게 많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정말 그 여자들이 재밌어야지. 너무너무 재밌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만 이렇게 노래방을 가. 노래방을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재밌게 노실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함성 질러, 뭐 소리 질러. 그러면 와 소리 질러. 자, 교양으로 갈까요? 예능으로 갈까요? 그러면 예능이요. 그럼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럼 예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버전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자, 어떤 버전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앞에 분, 여자들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분 그러면 1번이요. 네, 1번 전국 노래자랑 버전입니다. 자, 아쉬운 사람들 3번 다시 한번 갈까요? 3번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3번 가요. 저 3번요. 네, 3번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자, 버전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래자랑 해주십시오. 자,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이제 빠밤빰빰빰빰빰 그 박수 같이 치는 거야.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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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박수 막 계속 치는 거지. 빰빠밤빰 빰빰빰빰 빰빰빰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그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탁탁탁 회를 좋아하는 송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좋아해. 근데 걔네들이 벌써 알지 감이. 아예 오늘 LA 교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두 분 혹시 쌍둥이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이 못생겼어요? 그러면 막 그런 거야. 그런 버전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 약 올리는 버전이. 그 이제 깔깔대고 웃다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거지. 뭐 노래하고 뭐 뱃삼에 무천이 뭐 저거 하는데 이제 그 유부녀들이 무슨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겠어요. 그럼 다들 뻣뻣하지.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율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금 어려운 동작인데 여러분들 춤 한번 같이 배우십시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야. 자, 제가 하는 대로 율동을 쫓아주세요. 그러고 이제 번호를 눌러. 그럼 이제 현철 씨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율동입니다. 어려운 동작이에요.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만 하는 거야. 한 두세 번 하면 애들이 다 웃어. 그러면 이제 저거 하는 거지. 이제 뭐 하여튼 그리고 재밌게 굉장히 놀았던 기억이 나고 그 이제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라서 이제 한계도 있고 그런 못 하는데 또 분위기가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는 거야. 그럼 여자들만 깔깔대고 고개도 못 들어 그러면 아이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웃기만 해.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어? 아니 이상한 미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뭐야? 막 그러면 막 깔깔대고서 날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 이럴 바에는 날 그냥 가져 막 그러고 막 이제 팔짱 끼고 막 그러고 막 애들 막 자지러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놀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지 그 여자들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몸만 와. 같이 살자. 그러면 내가 그래. 아이, 오늘은 안 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은 안 되고, 12시 이후에는 돼. 그래. 이제 깔깔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노셨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 친구랑 죽이 맞아. 걔도 뭐, 나 못지 않아. 또 뭐 장난 아니야. 그냥 노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레퍼토리가 있다니까. 그럼 벌써 반죽이 딱딱딱딱 걔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나훈아의 영영이야. 뭐, 잊으려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서 또 어떤 여자 하나 붙잡고 손 붙잡고 나와서 또 뭐 한 율동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맨날 지루하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냥 팍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재밌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또 그 여자들이요. 그 남자들하고 헤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쓰잖아.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 경제적인 독립을 원해. 왜? 첫째, 지루해. 두 번째, 애들이 커가. 세 번째, 사회생활을 자기도 하고 싶어 해. 왜냐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해. 왜냐면 애들이 거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영어권에 있으면 거기서 어쨌든 살기를 원하잖아요. 2세들은. 그러니까 엄마인 자기 입장에서도 거기서 생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보내주는 돈 플러스 지네들도 경제적 독립을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는 많이 다 했던 게 그 유부녀들이 많이 했던 게 뭐 장사도 물론 했지만 부동산 쪽에 많이 있었어요. 부동산 컨설팅 뭐 그러니까 중개사지. 그러니까 뭐 땅 벌어오고 뭐 그 개인 건물 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저거 하러 다니고 그런데 뭐 소개시켜주고 돈 버는데 한 달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10,000불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 여자들은. 그다음에 조금 더 똑순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바시장, 자바시장 같은 데서 이제 그 물건, 그 옷감 같은 거 유통하는 거 그런 거 뛰어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바 시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 팔고 전문적으로. 아, LA에 있는 시장인 그렇지. 거예요? LA 자바 시장인데 다운타운에 있는 건데 아마 그 LA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지 뭐.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같은 건데 거기서 액세서리부터 모자 뭐 하여튼 그런 거 막 다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으로도 나가고 뭐 남미 쪽으로도 나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데서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하고 멀어져. 더욱더 멀어져. 그 뭐 남편이 돈 보내주는 거는 생활비하고 애들 학자금 정도인데 자기가 거기서 경제적 독립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뭐 할까요가 아니고 이제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이제 좀 재밌고 이런 사람들하고 금방 흡수가 되지.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대부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도 요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자기가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남자, 그다음에 잘 노는 남자, 유머 있는 남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음만 먹으면 많이 사귈 수도 있었어. 진짜로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우리 또래나 뭐 어쨌든 다들 재주가 없잖아. 놀 재주들도 모르고 뭐 웃길 줄도 모르고 그냥 무게만 빡빡 잡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불편해하지. 근데 우리는 불편한 게 없어. 그냥 앉으면 그냥 인사하고 뭐 저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소주병이면 저기 잔 들고 이렇게 여자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주는 척하면서 얼굴 입에다 갖다 대는 거야. 술병을 소주병을. 그러면 막 여자애들이 자지러지고 막 그래요. 웃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작은 거에 이 사람들도 아는 거지. 아, 저 남자가 센스가 있고 재밌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 완전히 무장해제.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만난 지 30분만 돼도 오빠 그러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었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친구분하고 놀러 다니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했다고 봐. 두세 번 정도만. 두세 번이요? 여자친구랑 같이 가지 않았어요? 아, 여자친구는 제 집에 있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여자친구도 심심할 거 아니에요? 아, 그 심심하지. 심심한데 희한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동남아에서도 여자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활동을 별로 안 해. 해 떨어지고 그러면 뭐 낮에는 뭐 마사지 정도 좀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 저녁에 아주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여자들은 대부분 집에 있기를 원하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뭐 이제 같은 집에서 그 중학교 동창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둘이 소주 한잔 먹고 올게 그러면 뭐 그런 의심 별로 안 하지. 그리고 뭐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야. 이제 마음만 먹었으면 다 이따답게 할 수 있었는데 뭐 안 한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닌데. 여자친구는 집에 계시고 그 친구분하고 두 분이서 놀러 나가신 그렇지. 거예요? 친구 와이프도 이제 은행권에 다녔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서 그냥 오붓하게 집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그 정원 있으니까 얘기하고 애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나갔다 오고 놀고 오는 거지. 그 뭐 한 번 나가면 몇 시까지 놀다 오셔요? 그 뭐 1시 2시까지 노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그 LA는 LA 시내에서 그 코리아타운에서 뭐 플로튼이다 그 저기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산다 그러면 그때 돈으로 이제 그 대리운전이 200불이었었어. 200불 왕복.
200불.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가 가면 뒤에 차가 따라붙어. 태우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100불씩 놀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LA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 그때 송골매 그 베이스 치는 사람이 거기 송골매라고 저기 갈비집 했었어요. 돼지갈비집. 뭐 아시는 분들 다 알고, 그다음에 장현이라는 옛날 가수 있잖아요. 미련 없이 길을 걸으면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분도 미국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미련이라고 그 카페 그쪽에서 했었죠. 술집, 맥주집 같은 거 했었는데 거기 통기타 가수들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님이 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때 뭐 굉장히 큰 돈을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린 게 걔가 가이드 그만두고 차린 게 대박 여행사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LA에 대박 여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놈이 내 중학교 동창이 나한테 구라를 안 쳤으면 그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대박 여행사가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제가 아주 그 중요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거기서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좀 성실했는데 거기 한국계 은행이 있었어요. 뭐 무슨 땡땡 은행이라고 거기에 부행장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우리가 39, 40 그 정도, 40 정도, 41 그 정도 나이였는데 굉장히 성실했어. 근데 그 친구는 그 LA에서 조금 떨어지는 플러튼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개인 주택에 아주 뭐 괜찮은 데죠. 근데 그 친구가 은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매일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지 말로는. 그리고 뭐 여자친구 있으면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의 뭐 하여튼 매일 술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은 게 이제 암 선고를 받습니다. 간암 선고를. 그래가지고 그 LA에 시더사이나 병원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유태계 병원인데 어쨌든 굉장히 비싼 병원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이고 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때 닥터 햄버거라는 그런 호칭을 가진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간암의 권위자야. 그랬는데 이 친구를 꼭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키모주사인가 어쨌든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일반 사람들은 한 4번 정도 이렇게 맞는데 그 친구는 8번 정도까지 맞더라고.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도 뭐 저게 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랑 거기 자바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교포들이 이제 옷감 장사하는 데가 아주 굉장히 큰 동대문 같은 시장인데 거기 상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서 돈 번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는 뭐 경기들이 나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발을 맞춰서 같이 갖고 와서 가발 씌워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외출할 때는 또 그 눈썹도 내가 이렇게 그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랑 또 많이 어울렸죠. 근데 그 친구가 볼보 승용차를 샀어요. 샀는데 약간 회색빛인데 샀어. 근데 운전을 못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병원 갈 때 내가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내 차를 파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걔 차를 끌고 와서 걔 차는 새 거야. 내 차는 완전 똥차고. 그래서 싣고 병원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그 해안선 도로가 있어요. 해안선 도로 있는데 어디까지 갔었냐면 여러분 LA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방송을 LA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거기 어디 도로인데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에 전두환 무슨 그 평화의 뭐 이런 저게 팔각정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무슨 이렇게 글 써놓은 게 있었어. 뭐 한국 뭐 수교 몇 주전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이렇게 거기까지 갔었어. 그리고 이제 아주 경치가 기가 막혀요. 이제 해안선 도로니까. 그럼 운전을 쭉 해서 가면 진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야, 저 해안선이 기가 막히다 그러고 거기 다 가면 거기 끄트머리에 항상 식당이 있었어. 레스토랑 같은 게. 그 절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옛날에 저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빠삐용 거기 그 절벽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풍경은 뭐 그냥 악소리 나지. 그런 데서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내가 이제 깍두기처럼 이렇게 다 쓸어줬어. 걔는 또 그러고 이러고 있고 나는 쓸어주고 같이 놓고 이제 물론 이제 걔가 사주는 거지 나한테. 내가 운전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 먹으라고 포크에 찍어서 줘.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받아서 한 입 먹어. 나는 그걸 접시를 다 비울 때까지 아직까지 씻고 있어 걔는. 야 너 왜 이렇게 안 먹냐 좀 먹어라 천천히라도 먹어. 그러면 아유 안 넘어가. 그래 하나라도 더 먹어라. 그래 한 두세 개 먹으면 그 다음부터 못 먹겠대. 그럼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지 어떻게 아까우니까.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먹어. 그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이 친구한테 와가지고 저기야 친구야 나 그 코리아타운에 그 따로국밥집이 거기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뭐 순댓국 팔고 뭐 해장국 팔고 그런 집인데 거기서 하나 사다 달라는 거야. 근데 걔는 병원에 있었어. 그 시더사이너스 병원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사다 달라는 거야. 너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사다 줘? 그래? 알았어. 내가 사다 줄게. 그러고 사가지고 내가 갔어. 갔는데 걔가 은행이에요. 은행 부행장이야. 그러면 그 소셜 시큐리티 그 넘버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치면 걔 크레딧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니까 뭐 1인실에서도 얼마든지 걔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은행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의료보험을.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1인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왔니? 그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호수를 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오줌 주머니 같은 거를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 너 그 소변 주머니냐 그러니까 아니 배에 물이 차서 물 빼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배가 막 이만했었어. 남산만 했는데 뭐 한 조금 지나니까 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았어. 그랬는데 내가 그 침대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 책상 같은 거 조그만 책상에 이렇게 식탁 같은 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걸 펴줬어.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했더니 걔가 딱 한 2숟갈 먹더니 미안한데 냉장고에 넣어달래. 이따가 뭐 저녁이든 내일이든 먹겠다고 그러면서 넣어달래. 딱 2숟갈 먹더라고. 국물만. 밥은 열지도 못하고.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한 4시 반인가 5시쯤 벨이 울려요. 울리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누이가 있어. 누나가. 내 이름이 이제 똘똘이면 똘똘아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죽었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야.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막 정신이 나도 하나도 없지. 그 병원을 갔어. 그때 벌써 병실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바깥에 그 로비에서 그 누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장례 식당에 이제 모셨는데 우리나라랑 장례 문화가 좀 틀린 거를 내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이제 그 장례 절차하는 그 회사가 있더라고. 분향소도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이렇게 1층짜리에다가 주차장 좀 있고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 그러면 장례식장이라고 써 있는 거지. 영어로 돼 있는 거니까. 그거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는 날 그 관을 반만 열더라고요. 이만큼을. 상체만 열더라고. 그리고 화장을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양복 정장을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럼 그거 보면서 그 관 닫혀져 있는 그 위에다가 거기다가 꽃을 한 송이씩 놓고 얼굴 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러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눈 감고 이제 화장대에 있어서 이러고 양복 입고 있는 거지. 누워있는 거지. 그거 보고 이제 그 동네에서 LA 살았던 동창 애들 걔를 아는 그 우리 또래들은 다 왔지. 그 친척들도 오고 나름대로 뭐 저기 부모님들도 당연히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묘지에 묻히는 것까지 이제 쫓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치르고 나서 걔 집을 이제 누이랑 갔어요.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봤더니 접시 있잖아요, 접시. 접시에 담배꽁초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꽉꽉 차서. 원래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끊고 담배를 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유품 정리를 하는데 누이가 그러더라고. 얘가 나랑 체형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양복 같은 거 아까우니까 너도 친구니까 네 친구 생각하면서 네가 갖다 입어라. 그러면 얘도 내 동생도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구두하고 챙겨갖고 왔어요. 오고 이제 나머지는 뭐 유품 정리한다고 다 버리고 그랬겠지. 그랬는데 그거를 갖고 왔는데 못 입겠는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가 입지 말라는 거야. 죽은 사람 못 입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동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 내가 신세직은 그 친구가 아주 재밌는 친구야. 너무너무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약간 뭐 개그맨처럼 생겨가지고, 뭐 그래. 그러니까 막 입담도 거칠고 막 그래. 야 미친놈아, 그 죽은 애들, 죽은 놈 못 입으면 그 영혼이 너를 씌워서 너 아무것도 못해. 입지 마. 버려. 그거 뭐하러 입고 다니냐 자식아.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수도 없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 양복, 옷을 왜 우리 집에 갖고 온 건데 막 그러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어영부영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6개월 이제 된 상황인데. 그래서 6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함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자를 한번 내가 연기를 했나 그랬을 거야. 거기 총영사관, 거기는 대사가 없어요. LA는 총영사인데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내가 잠깐 다녔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고 지역 로컬 TV 쇼핑몰이야. 지역. 그래서 거기에 그 양반도 돌아갔을 거야. 진짜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장사장인가 정사장인가 그 사람인데, 이 자식이 저걸 하는 거야. 거기서 커튼 넘겨주고 PD 역할하면 자기가 비자 만들어주겠다고. 거기 취직을 하신 거네요? 거의 뭐 한 달 반 다녔나? 취직이라기보다 내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코미디언 돌아가신 조금산 씨 있잖아. 조금산 씨라고 있어. 코미디언. 네. 그분이 거기서 호스트로 있었어. 그래요? 거기서 만났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또 몇 달이 지났지.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났는데, 윌셔 바베큐라고 있어. 그 윌셔하고 그 삼가인가 하여튼 잘 몰라. 지금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윌셔 바베큐라고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바베큐 집이 있어. 이제 숯불갈비 집이지. 쉽게 한국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 거기 밀셔 바베큐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알아. 그다음에 그 아라도라고 또 일식집 있고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다 아는데, 그 사거리에서 멀리서 누가 오는데 많이 본 사람이야. 또 아는 사람 만났어요? 또 아는 사람 만났어. 딱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특파원들이 거의 들어갔을 때예요. 그다음에 누가 파견됐냐면 PD들이 특파원으로 간 거야. 그래서 PD 특파원이라는 이름으로 간 거야. 그 사람들이 가서 특파원 노릇도 하고, 거기서 뭐 찍을 거 있으면 거기서 찍어서 보내고, 그 역할을 이제 동시에 하기 위해서 PD 특파원으로 파견 나와 있던 MBC PD 특파원을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 알던 분이었어요? 알던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박상원의 아름다운 뭐 얼굴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했던 PD인데, 그 양반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그 양반도 뭐 옛날에 우정인 무대 PD도 했었고, 이제 뭐 다른 PD들도 여러 사람 했었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히 딱 마주친 거야.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윌셔에 사무실을 차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사무실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거기 로컬에서 사람들, 거기 카메라 감독, PD들, 뭐 어린애들, 뭐 그런 애들한테 일을 시켜봤더니 뭐 촬영도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MBC 서울 본사에다 보냈더니
촬영을 이따위로 해야 하냐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러던 차에 나를 만났으니까 그 친구도 되게 반가웠죠. 근데 그 PD도 나랑 이제 동갑이었어요. 원래는 나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 근데 사람이 천사야, 천사. 그 친구도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죠, 사실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혹시 MBC PD 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예. 근데 뭐 난 지나간 얘기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와이프가 루게릭? 루게릭병이요? 루게릭. 근육이 막 아. 붙고 그러는 거. 그래서 본인 말로는 그러더라고. 본인 말로는 그래서 공기 좋은 LA로 자기가 지원해서 왔다. 근데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 집이 지금 기억으로는 버뱅크인가 어디 쪽에 있었어요. 버뱅크 쪽에. 근데 거기가 나도 뭐 여러 번 가봤지만 언덕백인데 참 그림 같은 동네야.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거기서 있었는데 희한하게 거기 있으니까 좀 사람이 낮은 것 같더라고. 나중에 식사를 하러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내려서 살짝 부축을 해줬는데도 걷더라고. 그 여자분이, 와이프가. 그런데 그전에는 더 심각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기억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 PD 특파원하고 왜 일을 그만두게 됐냐면 얼마나 하신 거예요? 몇 개월 했지. 한 4개월 정도 한 것 같아. 4개월, 5개월 정도 한 것 같아. 왜 그만두게 됐냐면 나중에 알게 됐어. 나 이제 어떤 일주일에 하루 촬영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촬영. 그때 뭐 옛날 해외 특파원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뭐 이 멋진 세상 뭐 이런 프로그램. 그럼 뭐 LA 풍경 얘기도 하고 뭐 어디 일본 도쿄 뭐 그런 건데 그 LA 담당은 이제 우리가 찍어서 보내는 게 이제 방송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촬영하면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5,000불을 받았어요. 월급을. 근데 내가 알게 됐어, 나중에. 그거의 반 정도는 그 사람 개인 월급에서 나를 주는 거를 알게 됐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못 잊겠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그거 이제 제작비 같은 거가 몇 번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산해보면, 역계산해보면 알아. 왜냐면 외주 준 금액이 사실은 그게 실제 제작 금액인데 외주 제작 금액이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더 챙겨서 주신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그 팀들이 그 외주 제작이라는 애들이 사실 로컬 애들이 별 볼 일 없어. 그냥 나의 뭐 피덩어리들이 와서 하는 건데 걔네들이 뭐 한국 애들인가요? 다 한국 애들이지. 말을 통해야 되니까 한국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연출을 제대로 배웠겠어, 뭐 제작을 제대로 배웠겠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요, 거기 뭐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가면 뭐 가주마켓도 있고 한남마켓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세일할 때 그럴 때 영상 같은 거 간단하게 찍어서 뭐 하고 그 팜플렛 찍고 막 그런 팀들이야. 그러니 뭐 수준들이 뭐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서 거기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내가 옛날에 방배동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방배동 카페 골목 있었잖아요. 뭐 그때 거기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진짜 카페 촌만 돼 있고. 유명했죠 거기. 방배동 카페 촌 거기 뭐 그 카페 모스크바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지. 모스크바 저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냐. 네. 뭐 단골 너처럼 따지면 한 2만 명 되지. 그때 이제 주병진 씨도 거기에 뭐 제임스 딘이라고 뭐 카페도 만들고 뭐 그랬던 기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 사신 분들은. 그때 방배동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걔가 뭘 했었냐면 아버지가 실비집을 했었어요. 실비. 그러니까 뭐 실비집이라면 그런 거죠. 저희 포장마차 같은. 아니요. 그 공사. 그러니까 뭐 하수도도 고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설비요? 설비. 미안합니다. 설비 가게를 했었는데 거기서 뭐 얼음도 팔고 쌀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 얼음을 그렇게 옛날 자전거 있잖아. 짐 자전거. 거기다가 막 이빠이 싣고 가는 거야. 그래도 운전자야. 우리는 그 자전거 못 타요. 무겁고 위험해서. 그거 싣고 다녔던 친구인데 거기에 이제 라쿰프라시타라는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날 얘기죠. 그 뭐냐면 좀 장애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슈퍼맨 흉내 낸다고 2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동창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뭐 한 1, 2천 원 빌렸던 것 같아. 그 당구 치고 있으면 당구장에 나타나 걔가. 야, 돈 줘.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한 큐 치고 도망가고 한 큐 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못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다 어렸으니까. 그러면 걔가 이렇게 걸을 때 그 친구 걸을 때 이제 이러고 걷잖아. 그러니까 걸음도 늦고 그러니까 옆에 왜 라콤프라시스트 하냐면 옆에서 또 음악을 넣어요. 빰빰빰빰 빠바바밤빰빰. 그러니까 이 걸음걸이하고 맞는 거야. 빰빰빰 빠라밤빰빰빰. 그래서 라콤프라시스트야. 야, 라콤 온다 그러면 한 키 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짓궂고 그렇게 철없이 그랬던 애들을 중에 한 명이 이 얼음 장사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가가지고 미국 가서 버지니아가 추운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뭐를 배웠냐면 마루 까는 거. 이 마루 까는 거를 그 백인들한테 배워가지고 혹독하게 몇 년 동안 배워서 LA로 와서 마루를 깝니다. 마루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오다 받은 대로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거를 깔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LA 사신 분들은 미국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카페트예요. 카페트인데 돈이 좀 있으면 마루를 까는 거를 대부분 선호를 하죠. 희망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마루 깔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펫은 먼지도 나고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오다를 받아서 이제 홈디포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저기를 사는 거예요. 장비를 사는데 이제 뭐 베냐도 사오고 거기서 뭐 필요한 마루 조각도 사오고 뭐 체리 나무로 된 것도 사오고 뭐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헬퍼들이 이제 멕시칸 애들이 멕시코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보통 그때 돈으로 하루 와서 헬퍼들이 하면 한 60불, 70불 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그거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배우려고. 그런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깔으면 카페트를 다 뜯어야 돼. 다 뜯으면 이제 그 구석구석에 그 핀이 바깥으로 이렇게 꽂혀 있거든. 여기에 카펫이 걸리는 거야. 그거를 다 뜯어내면 이제 그 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다 뜯는 거야. 길다란 거 나무 거기에 못들이 쫙 박혀 있잖아. 그거 뜯어내고 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고 시멘트 바닥이면 시멘트 바닥에 옛날에 공사했을 때 시멘트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걸 다 칼로 다 긁어내는 거야. 그 작업이 죽는 거야. 그 작업하게. 그거 다 하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사람 오다 받은 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두꺼운 나무면 두꺼운 나무대로 뭐 총도 쏴요. 간도 쏘고도 빵빵빵빵 쏴가지고 베냐를 먼저 쫙 베냐판을 깔고 나서 그다음에 그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거는 그냥 비닐 깔고 뭐 깔고 이렇게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스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막 허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카펫 까는 사람들이나 타일하는 사람들도 오전에 하다가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린대.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이거는 카펫은요, 쫙 두루룩 피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두루룩 피잖아. 그럼 끝에만 물리고, 그 다음에 키커라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뻥뻥 차는 거 있어. 그럼 벽 쪽으로 자꾸 밀리거든. 거기다 딱 거는 거야. 못에다가.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쫙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카펫 하는 애들은 이제 하다 보면 그 이제 부분적으로 카펫 하는 데도 있거든. 나머지는 마루로 하고 뭐 3분의 1은 중간중간에 카펫 하자 그러면 뭐 이쪽 방은 카펫, 뭐 서고방도 카펫, 뭐 사람들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저기 동선이 많은 데는 마루를 깔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침 7시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후 2시쯤에 왔다가 4시쯤에 다 가. 끝났어, 걔네들은. 그게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거의 그냥 뭐 하나씩 한 땀 한 땀씩 하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하느냐? 그 카펫 하면 그거를 또 카펫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한쪽으로 뜯어요.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서 딱 끼면 줄이 필요 없어. 그럼 그거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그다음에 홈디포에서 사온 그거 그 박스 긴 거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2개씩 3개씩. 근데 거기에 헬퍼 중에 그 버지니아에서 같이 온 한국 그 헬퍼가 있었어요. 나이 좀 어렸는데 키도 작고
근데 한 번에 올라갈 때 걔는 막 4개, 5개씩 들고 올라가는 거야. 난 2개 이상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2개. 요령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요령을. 그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는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율에다 맞춰서 뭐 아시죠? 뭐 노가다 떼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질통 매는 거랑 똑같아. 그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 배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까는데 나는 이제 스탁을 하는 거야. 앞에다 세워주고 이제 그 선수들은 그 이제 우리 그 내 친구 버지니아가 얼음장수 걔는 선수니까 해다가 고무망치로 땅땅 옆에 치고 총으로 빵 쏘는 거야. 땅 쏘고 뭐 땅땅땅땅 하고 또 땅땅땅 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그게 되도록 앞에 한 1m 뭐 한 40cm 앞에다가 계속 그걸 펴주고 가는 거야. 펴주고 가면 걔는 하나씩 끌어다 넣어 때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마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렬로 까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도저히 하다가 못 하겠는 거야. 그 어떤 때는 누워 있으면은 아, 이 녀석이 나를 수지자로 생각을 했는지 친구잖아. 아유, 얼마나 섭섭하게 얘기를 하는지. 야, 이불 갖다 줄까? 아주 누워라, 누워. 벽에도 필요하냐? 이지랄하는 거야. 아, 막 미치겠는 거여서 아, 내가 속으로 아, 오늘만 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만 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집에 와. 그래가지고 막 허리 아프다고 죽겠다 그러면 내 중학교 동창놈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 그 녀석은 또 뭐 야지를 하는 거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거기 나갈 뭐해 미친놈아. 그거 못하는 거야. 내가 너 일주일 이상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게 하지 말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결심을 해. 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 6시 반 정도 되면 근처에 와서 그 창문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띠띠 그러고 이렇게 내다보면 깡통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일 가자고요? 일 가자고. 거기서 또 마음이 변하는 거야. 아, 그 오늘만 더 해야 돼. 그것도 약간 오기도 있었어요. 아,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 네가 무슨 거친 일 해본 놈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아, 근데 오기도 내가 씨발 끝까지 한번 해본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기술을 배우면 그놈은 돈을 잘 벌더라고. 한 번 해서 끝나면 뭐 3,000불도 벌고. 나는 멕시칸 애들 70불 주는데 나는 30불 더 준다 그래서 100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배워가지고 왜냐면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카나다에서 갖고 온 돈이 점점 이제 쓰고 없기 시작한 거지. 도저히 막 힘이 드니까 막 하다가 이제 내가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2달 넘게 했어요. 내가 2달 넘게 했는데 내가 왜 그만두게 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어느 지역이야. 거기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데인데 그 지역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 또래 그 한국 분이 거기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데 자식들은 출근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맞이한 거야. 이제 잠깐 쉬게 된 거야. 점심시간쯤 다 돼가지고. 근데 이제 12시 조금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쉬거든요. 이제 그 오야지 내 친구 얼음장사 그놈도 이제 안 하고. 야, 이제 점심 먹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할머니랑 얘기하게 됐어. 할머니는 뭐를 이렇게 뭐 나물 같은 거를 이제 다듬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아유 저 돌아가신 어머니랑 너무 닮으셨다 뭐 이랬더니 생년월일 물어보니까 나이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인부들 밥 줘야지 이러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그리고 가서 이제 밥 차려주려고 이제 뭐 했겠지. 그러니까 무슨 뭐 드시든 뭐 시금치국에다가 뭐 반찬 뭐에다가 계란 프라이하고 뭐 대충 그렇게 주는 거야. 갔는데 막 맞은 느낌이 드는 거야. 뭐냐면 아, 할머니가 보기엔 내가 인부로 보이는구나. 아니, 인부로 보이지.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날 오는데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해요. 베이비복스의 우연이란 노래가 내가 테이프에서 갖고 있었어. 우연이라 하기엔 뭐 이런 노래 아시지? 네네. 그 노래를 듣고 창문을 열고 저녁에 오는데 야, 내가 쟤한테 그거를 배워봐야 나의 미래는 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아직도 저렇게 노가다를 뛰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야, 이건 배워서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걸 얼마나 빨리 배웠냐면 거의 한 달 만에 다 배웠어요. 왜 그러느냐? 마루는요, 여러분들 깊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계단 올라가는 거가 제일 난이도가 많아요. 그럼 나는 자른 피스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날. 5개 했으면 5개만 딱 가지고 가는 거야, 5개. 그러니까 계단이 한 20개면 거기서 5개면 5개만 그 자른 부분만 내가 따로 던져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 보는 거야. 그걸 자른 걸 보면 그 답이 나오잖아. 아, 요렇게 자르는 거구나. 요렇게 마감을 하는구나. 그래서 빨리 배운 거야. 그랬는데 걔가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내 인생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걔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저렇게 선수처럼 잘하는데도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일이 들쑥날쑥이야. 있는 날은 막 이틀에 하나씩 찌고 막 번개불 콩가듯이 막 그러고 또 가고, 그런데 일이 없을 때는 뭐 일주일씩 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카페트하고 카텐하고 이러는 집에다가 자기 명함을 뿌려가지고 그쪽에서 연락 오면 그 사람한테 이제 소개비를 조금 주고 일을 나가고 그러더라고. 뭐 500불이면 500불, 뭐 300불이면 300불 이렇게 주고 이제 소개받아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거기를. 그리고 이제 돈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거의 바닥에 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수아미 씨라고 그 옷장 사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걔는 나랑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애야. 걔는 한국에서부터 옷 장사를 했던 애야. 옷을 정말 잘 입어. 나는 걔한테 옷 입는 거를 배웠어요. 걔는 이제 그 옛날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남대문에 페인트 타운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새벽 장사 중에서는 제일 잘 됐어. 페인트 타운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 새벽 장사 거기서 옷 장사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걔가 옷을 잘 입어.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수아미시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수아미시라는 게 뭐냐면 약간 우리 저기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고 그러면 강당에서 뭐 교육 받잖아요. 교육 받고 뭐 그 강사들 와가지고 뭐 교육하고 뭐 그러죠. 정신 교육하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같은 데예요. 그런 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 옷가게도 있고 뭐 세공도 팔고 시계도 팔고 뭐 이러고 모자도 팔고 그런 데인데, 거기는 내가 여러 번 갔었어요. 그거 장사를 좀 배워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들어가면 그 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그냥 흑인들이야. 전부 흑인들이고 위험한데요. 사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데, 가면 그 가드들 있잖아요. 등치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옛날에 오케이 목장에 나오는 것처럼 총열도 무지하게 길고, 근데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지. 거기 들어가면 걔가 이제 런닝을 많이 팔아요. 런닝하고 뭐 반바지하고 해서 런닝을 주로 많이 파는데, 옆에 이만한 쓰레기통이 큰 게 있는데 보니까 옷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중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뭔가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흑인들이 와가지고 옷을 사는 거야. 전부 흑인들이야. 사가지고 10장이면 10장 사. 그 앞에서 벗어서 거기다 버려. 그러고 새 거 입어. 그러고 하는 거야. 안 빨아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이네요. 쓰레기통이야. 그러면 나중에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장사하는 애한테 옷을 장사해 볼까를 이제 배우려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했어요 또? 일단 그 루트를 알아야 돼. 어디서 물건 떼오고 그런데 물론 저한테 이 녀석이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뭐 대놓고 안 한다고 안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야 이거 아무나 하는 장사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같이 있었던 중학교 동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동창은 나한텐 정말 특별한 친구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 부분에서 얘기했었죠. 그 형하고 같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내가 케어했다고.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갔는데 어쨌든 신세를 되게 많이 졌지. 이제 매일 저기 뭐 나이트 놀러 다니다가 뭐 이제 미국 다시 가셨다고. 그래 맞아, 그 친구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그 친구는 뭐를 했었냐면 그때 슈퍼를 했었어요. 동네 슈퍼를. 동네 슈퍼인데 비교적 크게 했었어. 한 300 스퀘어 핏이면은 우리나라 한 90평 정도 되나? 한 8, 90평? 90평 넘죠. 아, 그래?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동네가 멕시칸 동네야. 위험해.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5불이든 10불이든 현금을 다루는 데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방탄유리를 대부분 해놓는데 이 친구 가게에 방탄유리가 없었어.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거기서 알바를 시킨 거야. 그러다 중에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놀고 있고 이제 나도 뭐 일거리를 그 마루도 또 안 하고 또 그러니까 점점 돈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럼 여기 와서 멕시칸 애들을 출근 안 시킬 테니까 그 네 여자친구 와서 거기서 일해 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야. 캐셔로 일한 거예요. 캐셔로.
캐시로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하루는 안 나갔어. 그러고 이제 내가 대신 나갔는데 그 내 중학교 동창의 조카가 있었어. 그 조카가 그때 한 15살고 14살, 15살 그랬는데 뭐 중학교 1, 2학년 됐겠지. 근데 애가 굉장히 똘똘했어. 거기 태어난 애니까 뭐 영어 잘하지. 아 근데 이제 카운터에 앉아서 그냥 그 조카놈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나간 거야. 홀세일에서 물건 사러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전도 바꿔요. 동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디서 바꾸냐면 빨래방 있지, 빨래방. 거기 가면 이제 동전 바꿀 수 있거든. 거기서 바꾸고 이제 물건 뛰러 갔는데 그 조카 녀석하고 들이는데 이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차인벨이 하나에 부저가 있는 거야. 버튼이. 그래서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누르면 경찰 온다는 거야. 이 녀석이 어린 놈이. 그래서 아니 에이씨. 근데 선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이거 무슨 뭐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무슨 경찰이 오냐. 그러니까 아니 원래 비상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 안 되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눌렀어. 2번을 띠띠 눌렀어.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래서 뭐 아야 너 이거 고장 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소파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경찰차 세 대가 사이렌 안 켜고 싹 들어오는 거야. 아, 진짜 왔어요? 싹 들어왔어. 그 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 들어왔지. 정면으로 들어왔지. 이쪽에서도 들어왔지. 딱 들어오더니 나보라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갔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니? 모르겠다고 그때 배를 올렸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도 뭐 대충은 알지. 그래가지고 사람 있냐 그래서 한 사람 있다 그러니까 내 이렇게 보니까 그 조카애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카운터에서 야 수철아 너 나와봐 그랬더니 나보러 들어가지 말래. 그래서 걔가 나왔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얘기해 이렇게 했는데 잘못 눌렀다고 무릎하고 잘못 눌렀다고 얘기해 경찰한테 했더니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다고 비키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거기 뒷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 희한한 게 우리 같으면 아 별일 없어요. 그럼 아 잘못 누른 겁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비키라는 거야. 다 조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뒷문으로도 들어오고 뭐 이거 산탄총 비슷한 거 갖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클리어 그러더니 그 창고 뒤에 스탁하는 거 있어. 음료수 끼워 넣는 데 있지. 거기까지 다 뒤지더라고. 다 뒤지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사인 받고 조심해서 누르지 말라고 그러더니 가더라고. 그때 대단하네요. 먹어줘. 살벌하더라고 걔네들. 뭐 등치도 막 이렇고. 그랬던 그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중학교 동창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무지무지하게 짓궂어. 그리고 얘가 거기서 그 술집을 아주 크게 했었어요. 술집을 아주 크게 해서 LA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 정도로 별명이 LA 보안관인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나 짓궂냐면 한국 마켓이 대형 마켓이 있잖아요. 야 가자. 카터리가 하나 끌고 쭉 지나가면서 아 이거 필요하죠. 그래 라면 넣어야지. 뭐 넣어야지. 근데 가다 보면 뭐 인절미 팔고 뭐 바카스 팔고 그런 데 있잖아. 바카스 먹을래? 그러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놔. 그러면 놓으면 이렇게 보면 벌써 따서 먹고 있는 거야. 한 바퀴 돌다 보면. 야 그거 계산하고 먹어야지. 아니 괜찮아. 여기 한 병 있는데 뭘 그래.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아 마셔 괜찮아. 그러고 그럼 인절미도 있으면 하나 넣었어. 인절미 나왔어. 떡 하나 놨어. 그런 것도 띡 뜯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훅 뜯어가지고 먹다가 한 입 넣어줘. 그럼 나도 엉겹결에 먹는 거야. 그리고 카운터에 가. 그래서 계산할 때 보면 인절미가 없어졌어. 바카스도 없어졌어. 병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아무데나 올려놓고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요. 나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그 한양 사우나라고 있어요. 거기. 있었어. 한양 사우나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부르는 거야. 저거 사우나로 가자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한국 사우나 같은. 한국 사우나. 완전 한국 사우나. 근데 거긴 정문이 따로 있고 정문 옆에가 주차장이야. 주차장에서 보면 후문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 후문에 옛날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알까요? 후문에 그 식당이 조그맣게 있어서 된장찌개도 팔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차 안에서 주차장에서 담배 한 대 피고 5분에 내가 부르면 그 식당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 난 뭔지 모르고 왜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해 알겠지 그러고 들어가. 그러면 알아서 그럼 나 담배 피고 그럼 담배를 안 피거든.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5분에 보면 야 누구야 그러고 나를 불러. 그러면 식당으로 후문으로 들어가. 그럼 걔는 가운 다 입고
벌써 음식 시켜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앉을 거 아니야.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를 던져주는 거야. 야, 들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 그래? 알았어. 키를, 이제 내 키를 받아왔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너 뭐 먹을래? 그럼 나는 뭐 된장찌개 먹을게. 그럼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아줌마. 그러고 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옷 벗어놓고 나와. 가운 입고 나오면 돼. 그럼 들어가. 들어서 문을 키를 딱 따잖아. 따면 개 옷이 쏟아지는 거야.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끊고 둘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지. 요거에 좋아, 요거 아담아가. 어?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표 하나 끊고 들어가서 그 식당으로 나와서 음식 시키는 척하면서 나한테 표를 주면 그 키를 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 주인들이 일일이 안 보잖아. 못 보죠. 못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은. 응?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 사우나에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도 야, 내가 먼저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가. 괜찮아. 내가 나중에 나갈 테니까. 자식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별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씻고 먼저 나와서 옷 입으면서 걔한테 키를 주는 거야. 나 먼저 나갈게. 그리고 나는 어디로 나가느냐. 대부분 사람들이면 저가고 이제 차가 주차장에 있으니까 후문으로는 대부분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키만 주면 되니까 키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니까. 그럼 나와서 나는 그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놈도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자기도 옷 갈아입고 그냥 따뜻하게 그러고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 일 없었냐? 무슨 일 있어? 아니 키 주고 나왔는데 뭐래? 아니 너는 왜 별거 가지고 그런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식은 너 왜 이러냐? 그냥 나만 또라이 되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재밌었어요. 걔랑 같이 있으면서. 그러다가 제가 그 중국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중국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디오 가게를 갔어요. 이제 그때는 비디오 보던 시대니까 비디오 가게를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LA 비디오 가게를 갔는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야. 비디오 가게 안에 붙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드라마에 뭐처럼 나오는 게 있었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드라마에도 나오네. 옛날에 한참 나오다가 안 나오더니 영화만 찍더니 드라마에도 나오네. 그리고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영화 저기 드라마 포스터를. 드라마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드라마 포스터를 붙여놓은 건데 그걸 봤는데 뭐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런 여자 배우입니다. 근데 그런데 있었네.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고 개벌은 남줘요. 그냥 제작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더니 내가 아는 제작사인 거야. 근데 그 제작사가 그렇게 별 일 없었거든 사실. 옛날에 무슨 교양 프로나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한국에서 지각 변동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 포스터에 있는 그 여자 배우분이 붙어 있는 포스터의 제작사가 예. 내가 당연히 아는 사장이고 나 회사 했을 때 정말 진짜 차이가 굉장히 나는 회사 그 사장이고 나한테 와서 많이 부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그동안 많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야. 야, 이렇게까지 환경이 바뀌었다고? 뭐 이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비디오 볼 때까지 일주일인가 열흘이 지나갔어. 그리고 반납을 하러 딱 갔는데 테이블 반납을 하고 갔는데 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난 거야. 그렇지. 맞아. 저랬구나. 그리고 그날인가 하여튼 그 다음날인가 한국 전화번호를 뒤졌어. 그 전화번호가 당연히 있지. 전화를 했어. 그 제작사요? 제작사 사장한테. 사장. 네. 근데 그 제작사 사장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그 PD였어. 그 양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디 있었냐고. 그 1, 2년 사이에 나를 찾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자기가 수소문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이거야. 왜냐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거든. 증발을 해버렸거든. 그랬을 때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헤란로에서 그 벤처기업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아마 그 IMF 끝나고 나서 2년 정도 후인가 1년 반 후인가 하여튼 그때 1, 2년 그 사이로 벤처붐이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닷컴 열컴 왕창 그때 막 신생 그 젊은 사장들이 펀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문화 사업, 미디어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작사들 탁 치는 대로 막 사들이고 그랬었거든. 투자하고. 그래서 그 말씀드렸지만 저 그 같이 동업했던 그 작가가 제가 카나다하고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표적이 돼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펀딩을 100억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미국 안 갔으면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가 아니지. 뭐 당연히 받았지. 투자를 받을 수 있었지.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았나?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양반하고 나랑 헤어졌을 때 그 양반이 우리 회사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장비를 더 가지고 왔어. 카메라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명성의 그 제작사 이름하고 그다음에 내 그 실적에다가 세금 많이 는 그런 거 증명 이런 거가 투자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왜냐면 매출이 좋은 회사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나다 가가지고 헛질하라고 미국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지.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자기도 펀딩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 가서 방송 사업하자는 거야. 어디 가서? 중국 가서. 나 안 해. 이제 방송 난 안 해. 죽어도 안 해. 내가 여기서 마루를 깔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터닝을 하려고 그런 줄 아냐. 난 이제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버리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한중합작 1호일 거예요 아마. 한중합작 CCTV하고 KBS하고 그 합작 드라마를 했었어요. 중국의 순페페이하고 뭐 한국의 김누구 아무 배우하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거를 나보러 반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반은 KBS에서 찍을 테니 반은 나보러 찍어달라. 한중합작 드라마의 중국 분량에 촬영을 해달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중국 그러면 가보지도 않았고 뭐 지금 그때 생각에는 무슨 뭐 마차 지나다니고 막 먼지 뽀얗게 다니고 막 우리나라 70 마적들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야. 그냥 막상 가보니까 막 엄청나게 발달되는 거를 내가 알았지만은 그러고 하여튼 뭐 상상도 평생 살면서 뭐 중국 가서 살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여튼 매일 전화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굉장히 괜찮았던 거예요. 하루에 이제 한 달에 US 달러로 10,000불씩 주고 뭐 6개월에 그 랜딩비 같은 것도 주고 뭐 그다음에 기사 붙여주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제일 좋은 거 별장 같은 거 해주고 차 주고 기사 주고 저거 할 테니까 가서 하자. 근데 그 친구가 찾는 PD가 나한테는 딱 내가 안성맞춤인 거지. 왜냐면 드라마도 찍을 수 있어. 그다음에 예능 프로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예능이 거의 만담 수준이에요. 옛날에 뭐 장소팔 고춘자 장소팔 나오던 만담이야. 그러니까 웃음은 보기 와요 시대도 안 된 거야. 세트 코미디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2003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예능 프로 하면은 완전히 그냥 다 우리가 그냥 K 예능처럼 그냥 다 휩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또 가능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능 프로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 옛날에 MBC 정동 시절에 뭐 변홍진이 했던 뭐 유쾌한 청백전 명랑운동의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진짜 막 황금의 땅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았지.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근데 그 사람 중국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예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자도 있고 또 중국 파트너도 있는데 PD가 없으니까 당신 가자는 거야.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능 PD가 없었어요. 외주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한두 명 있었어. 옛날에 뭐 누구 이수만의 이야기쇼 만남했던 뭐 김영수 PD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무조건 잡았어야만 했었어 이 사람은. 거기다 드라마를 찍었잖아 제가. 뭐 세미즈 드라마든 어쨌든 뭐 그 드라마지 뭐 다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래저래 내가 꼭 필요했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10,000불 준다는데 거기서 획한 거야. 아니 미국에서 무슨 수로 10,000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진짜 의사들 아니면은 못 벌어. 일반인들은 못 벌어. 물론 뭐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때 진짜 웬만큼 진짜 그 한국 그런데 식당 같은 데 서빙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2,000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10,000불이면 큰 돈이지. 엄청 큰 돈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었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슈퍼를 다녔잖아요. 슈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 여자친구가. 이름을 얘기를 해야겠다. 영어 이름이니까 미국 이름이니까 제임스 공이라고 있었어요. 제임스라는 놈이 있었어. 그 놈이 한국인데 일본에서 태어난 거야.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고 엄마가 그런데. 이놈이 오더니 그 내 중학교 동창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오더니 얘 이제 없었을 때 온 거야. 내 여자친구 있는데 오더니 이제 나도 없었지 그때는. 내 여자친구를 되게 이뻐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아한 거야. 어떻게 해보려고. 그건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걔를 안 만났지만 사람 같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녀석이 오더니 보더니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는 옛날에 그 여기는 유행이 안 됐을 거예요. LA 사셨던 분들 다 알지만 모토로라 전화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반 접힌 거 비슷하게 해서 누르면 떼리띠띠 그래가지고 모토로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무전 기능이 있었어요. 무전 기능이. 그래서 떼띠띠 누르면 야 누구야 나와라 그러면 이제 걔가 받고 그랬는데 그거 어쨌든 그 전화를 갖고 다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LA가요 213이 있었어요. 213 국번이 있고 뭐 7로 가는 번호. 나는 213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랬더니 야, 너 여기 네 여자친구도 뭐 큰일 나. 여기 다 약쟁이들만 있는데 이러는 거야. 누가요? 제임스가요? 근데 그 친구를 거기를 잘 알지. 거기 걔도 뭐 거의 한 15년 살았으니까. 동창이에요? 아니 동생은 아니야. 네. 그 저기 뭐 LA 그 걔들 친구야. 내 중학교 동생 친구야. 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두면 큰일 난다고 총 맞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멕시칸 애들이 손님이 와. 그럼 뭐를 갖고 오냐면 천차를 안 내고 푸드 쿠폰을 갖고 와. 푸드 쿠폰 아시죠? 정부에서 주는 거. 애들 뭐 우유 사고 그러는 푸드 쿠폰을 가지고 오면 이 새끼들이 그거를 그 저기 뭐야 담배로 바꿔가고 뭐 이래. 근데 안 팔 수가 없어. 어쨌든 파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가면 돈이 주니까. 그걸 뭐 내가 아니 너는 푸드 쿠폰인데 왜 담배를 사 술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받는 거야. 그랬는데 한 1m 거리에서 계산을 하는데 입에서 막 걔네들이 알코올 냄새가 엄청 났던 기억이 나요. 그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알코올 냄새가 나지 입에서? 완전 진짜 알코올 냄새, 소독약 냄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그 약쟁이들이 약 때리면 그렇다는구만. 그 냄새가 그렇게 난대. 그래서 큰일 난다고 여덟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그때 월급으로 이제 우리가 용돈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 돼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생일이 2주 남았어. 예를 들자면 2주가 남았는데 내 중학교 동창이 그 이제 슈퍼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야, 네 여자친구 저기 하는데 선물에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윌체어 맨 밑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거기 뭐 그 농산물 팔고 뭐 이러는 데가 있고 삼가 무슨 거기 뭐 상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거기 뭐 레일도 다니고 뭐 그런 데를 갔었는데 그 구두 파는 데에서 세일을 했던 거야. 100불짜리 구두를. 근데 이제 내가 치수를 아니까 걔 거를 사준 거야. 생일 선물로 사가지고. 근데 돈이 없는데 걔가 사려는 거야. 그냥 너 생일 선물 사줘야지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야, 난 되게 고마워했지. 생일 선물 사주니까 친구가 사주니까 고마웠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기 해가지고 그 윌세 바베큐에서 저녁을 먹자는 거야. 네 여자친구 생일도 있고 그러니까 밥 먹자고 그래서 그 지 와이프하고 와이프 지 애하고 나하고 내 여자친구하고서 넷이서 애기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뭐 꽤 나왔어요 돈이. 뭐 한 200 몇 푼 나온 것 같아. 그 나는 얼마나 고마워. 그러고 이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남자들끼리 야 고맙다 내가 뭐 잊지 않을게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냥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월급날이 된 거야? 돈을 안 줘 이 새끼가. 그래서 아니 야 너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야 너 저기 뭐야 내 여자친구 이름이 이제 미수님은 야 미수님 월급 안 주냐? 그러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줘야지. 걱정하지 마 오늘 계산해서 줄게. 그러더니 하는데 한 300불을 덜 주는 거야 이놈이. 응? 완전 양아치네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돈이 좀 비는 것 같다 했더니 야 인마 너 그때 구두 하나 사줬잖아. 그다음에 윌세 바베큐에서 식사했잖아.
그거 까고 준 거야. 그건 까야지 임마. 뭐 이러는 거야. 아 그걸 왜 까요 근데? 어? 왜 까는지 전화 한번 해볼까? 좀 잘 앉잖아 LA가. 개 같은 새끼.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런 연락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갑니다.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는 친구한테 정말 섭섭한 감정을 내가 가지고 그 녀석이 나를 LAX 공항으로 태워다 줍니다. 태워다 주는데 내가 아침에 걔가 나 태워다 주는 날 내가 전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걔에 대한 서운함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뭐 그렇지만 너무 고마웠다 얘기하고 내가 거기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200불인가 넣은 것 같아. 200불 정도. 그나마 없는 돈을 털어가지고 200불 넣고 그 애 이름이 만약에 미순이면 미순이 엄마 너무 고생했다. 나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이 했는데 잠자리도 불편했을 테고 애랑 같이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그 친구분 집에? 거의 꽤 있었지. 기억은 지금 정확히 없는데 하여튼 꽤 있었어.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엄마하고 식사나 해라. 그러고 200불을 넣어줬어. 거기다가 편지에다가. 그래서 다시 방에다 넣어놓고 얘기 안 하고 왔어.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내가 한국 들어와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막 술을 좀 취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슈퍼 친구분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친구인데 내가 그걸 너무 소홀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저거 하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미국 생활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중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게 시작이 돼서 촬영 끝나면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서 19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19년을 장장.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10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험을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